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자들과 함께하는 프레스룸 진행을 맡은 김영호입니다. 김태일 기자입니다.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당장 내일 광화문과 청와대 인근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밝힌 전 목사인데 허위 학력 등 여러 논란이 연이어 불거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 취임식을 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취임식 때와는 달리 검찰 간부들이 대거 참석했는데 추 장관의 취임 일정은 역시 검찰개혁이었습니다. 이 내용 전해드립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선거법과 공수처법 강행 처리를 규탄한다며 조금 전부터 광화문에서 장외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해 분위기를 쇄신하자는 차원인데 너무 잦다 보니 내부에선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네, 뉴스에서는 맡은 이현정 논설위원입니다. 네, 잠시 뒤 기자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프레스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은미 기자가 프레스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선거법과 공수처법에서 패배를 맛본 자유한국당이 조금 전부터 광화문에서 장외 집회를 열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법안의 강행 처리를 규탄하면서 숫자에서 밀리니 이런 일이 벌어진다. 4월 총선엔 꼭 우리를 뽑아달라 호소하는 자리인데요. 원내 투쟁보다는 장외 투쟁을 통해 지지층 결집을 도모하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 너무 잦다 보니 내부에선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할 때마다 지역에서 대규모 당원을 동원해야 하는데 사실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보좌진 당직자들의 피로도도 만만치 않고요. 버스 대절비부터 식사비, 무대 설치비까지 한국당에선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비용 문제도 적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지도부 책임론은 애써 외면하면서 시선을 밖으로만 돌리는 게 옳으냐를 두고도 설왕설래가 있는 상황인데 오늘 집회 현장 어땠을까요? 최은미 기자의 프레스콕, 또 장외 집회 여는 한국당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조금 전인 오후 3시부터 광화문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 반응부터 좀 저희들이 좀 세밀하게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은미 기자, 지금 화면으로 잠깐 봤어요. 지금 집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대략 숫자는 뭐 저희들이 정확하지가 않으니까요. 그걸 뭐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꽤 많은 인원이 모인 것으로는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한국당에서 공식 중계하고 있는 SNS를 통해 공식 중계하고 있는 영상을 보시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꽤 많이 모였는데 일단 집회 신고 인원은 10,000명이었다고 하고요. 예. 10,000명에 조금 못 미치는 인원이 모인 것 같은데 일단 정확한 숫자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집회는 이제 공수처법과 선거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집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대로 있을 수만은 없다. 좀 지지층을 결집해서 총선 승리해보자라는 취지로 모였는데 황 대표가 직접 나서서 그 SNS에 많이 참여해달라, 문정권을 심판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네, 그런데 내부에서는 사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언제까지 장외 집회에 의존할 거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예. 의원 보좌관들은 당연하고요. 그리고 지역구 당원들도 당의 지침이라고 하면은 사실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국면 전환을 이렇게밖에 못하냐고 하면서도 어쨌든 한다고 하면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서는 좀 확인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태극기 또 성조기 외에 큰 깃발도 나부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대부분 이 자유한국당 당원들인 건지 아니면은 뭐 전광훈 목사가 이끌고 있는 번국본이라든지 여타 다른 시민단체 또 분들 그런 분들도 뒤섞인 것인지 그것이 좀 확인이 되나요? 네, 일단 전광훈 목사의 모습은 아직까지 찾진 못했습니다. 예. 그 부분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고요. 오늘 집회 같은 경우에는 한국당 주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의 지역별로 당협위원회들이 이제 지역별로 모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저 깃발들이 이제 뭐 김해을 혹은 뭐 구로 어디 뭐 이렇게 지역을 상징하는 깃발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한국당의 당원들이 모인 오늘은 그야말로 한국당의 국민보고대회 같은 자리다. 이게 이제 주최 측의 이야기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직 황교안 대표라든지 심재철 원내대표의 모습은 아직 확인이 불가능한 거죠. 저 앞에 있습니다. 근데 있나요? 지금 예. 영상에서 지금 인물을 세세하게 잡지 않아서 그러는데 지금 예. 이제 한국당에서 보내주는 연단 앞에 영상이라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 아마 많이 모여있는 이 군중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좀 집중적으로 이만큼 많이 모였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 3시 40분이니까 아직 황교안 대표라든지 심재철 원내대표의 인사말이 아직 나왔는지는 아직 좀 확인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3시부터 진행이 됐었으니까요. 예. 아마 이미 진행이 됐었을 겁니다. 그럼 앞에 황교안 대표나 심재철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었을 거라는 얘기인가요? 아직 제가 기사에서는 보지 못했는데. 예, 어쨌든 앞에 연단 앞에 지도부가 앉아 있다 이런 뜻이군요. 지금 뭐 날씨가 조금 풀려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꽤 많은 인원이 지금 화면으로는 보여요. 뭐 구체적으로 숫자를 언급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당 지도부가 이렇게 대규모 야외 장외 집회를 여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아마 이 집회는 원래 이제 지난해 말에 이제 개최하기로 했었는데 예. 그때 이제 아마 국회 상황 때문에 이제 열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공처법과 선거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이제 지금 새롭게 이제 장외 집회를 여는 예. 것인데 아무래도 이제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 보면 뭔가 이제 공처법과 이 선거법을 막지 못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본다면 당원들이 어떤 면에서 좀 이게 투쟁의 어떤 결의를 다지는 뭐 그런 차원의 이제 집회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예. 근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자유한국당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자꾸 이렇게 장애 집회를 많이 열다 보니까 사실은 2020년에 1980년대식의 이제 계속 투쟁들을 하는 것들이 과연 옳은가? 예. 물론 뭐 야당 입장에서는 솔직히 뭐 딱히 할 수 있는 투쟁의 방법이 크게 없습니다. 뭐 황 예. 대표가 단식, 삭발 뭐 등등을 했지만 사실은 큰 효과는 없었고요. 그러니까 장외 집회도 이제 수차례 했지만 나름대로 어떤 성과는 거뒀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예. 또 이게 확산 효과는 크게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집회가 자꾸 열리게 되면 한편으로 보면 내부 참석자들은 뭐 결속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국민들의 시각이 과연 바뀌느냐는 좀 이건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예. 뭐냐면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연대를 넓혀 나가고 국민 지지를 넓혀 나간다 한다면 이런 투쟁 방식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효과는 없지 않겠는가 예.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 비판에 대해서는 아마 당 지도부도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피로도가 계속 가중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심재철 원내대표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뭐 책임을 지라면 뭐 질 용의는 있겠지만 지금 필요한 일이겠느냐라는 점에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싸웠고 그 과정을 뭐 모든 의원들이 잘 보셨는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는 얘기는 썩 그렇게 그런 점에서는 적절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초에 지금 각 지역이 일정이 워낙 많은데 그래서 지금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거는 피로도가 아니잖아요. 일이 지금 과부하돼서 지금 지역 일정하고 장애 집회하고 일정들이 겹치고 그래서 지금 그러는 것이지. 네, 과거의 전쟁사를 보면은 내부에서 심각한 갈등이 있을 경우에 외국을 침략하거나 전쟁을 벌여서 시선을 돌리고 또 국내적으로는 통합을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았어요. 자, 이 책임론에 대해서 당내 갈등을 잠재우기 위해서 장애로 자꾸 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뭐 분석도 있긴 합니다만은 당 내부에서 지금 당 지도부들과는 조금 생각이 다른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책임론에 대해서 예. 가장 지금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인물이 이 홍준표 전 대표입니다. 예. SNS를 통해서 지금 이제 책임론을 제기하는데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비대위를 구성해라. 그래야 야당이 산다. 이렇게 요구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최근 이제 불출마를 선언한 여러 의원들도 보면 지금 황교안 체제로는 힘들다. 지도부가 다 내려놔야 한다. 이렇게 쓴소리를 하고 있고 오늘 또 이제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는 불출마를 선언했긴 했는데 20대 총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최고위원 중진들 모두 자리를 내놔야 된다 이러면서 지금 그 책임론에 대해서 상당히 좀 쓴소리를 하는 의원들이 점점 좀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최은미 기자, 이 뭐 앞서 잠깐 비용 문제를 언급했는데 사실 장외 투쟁이 꽤 오래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제가 한번 세봤는데요. 예. 12월에만 총 8번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예. 11월에는 황교안 대표의 그 청와대 앞 농성이었다면 12월에는 예. 장외 집회로 계속 이어졌는데 8번 열렸고 예. 황교안 대표가 심지어는 이 과로 때문에 쓰러져서 입원을 할 정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예. 황 대표도 입원할 정도였는데 그만큼의 피로도가 그 행사에 참여했던 심지어는 행사를 만든 꾸려가는 당직자나 뭐 보좌진들한테는 그만큼 피로도가 안 쌓였을 거라고 할 수 없잖아요. 아마 그렇죠. 예. 그만큼 똑같은 압박을 받았을 거고 거기서 오는 부담도 있는 데다가 지금 보시면 당협 차원에서 지금 올라오는 거거든요. 예. 올라올 때 각자가 각계 전투로 알아서 오지 않잖아요. 버스를 대절해서 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또 김밥도 먹어야 되고. 예, 그렇죠. 올 때 갈 때 식사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저렇게 무대를 설치하고 깃발을 흔들고 지금 하나씩 뭐 들고 있잖아요. 예. 현수막도 만들고 저런 걸 하려면 이거는 민주당의 얘긴데요. 보통 한 번 할 때마다 우리도 해봤는데 1억이 들더라. 그 돈 다 어디서 나는 거냐. 도대체 예. 한국당은 돈이 어디서 나서 그렇게 매번 장외 집회를 하는 거냐라고 이제
야당 다른 당에서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한국당에서는 1억은 무슨 1억이냐. 절반도 안 된다. 얼마 안 된다? 예, 그러면서 이제 비용 문제는 좀 애써 외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이현종 의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이제 저렇게 돈과 피로도에도 불구하고 저것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뭐 연초에 각 언론사들마다 총선과 관련된 여러 전망 섞인 그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뭐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사실 기분 좋은 결과는 아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국민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처음에 그런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뭔가 책임지는 자세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예. 왜냐하면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라는 게 물론 고난도 있지만 책임을 지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것인데 예. 사실 이제 원내 지도부나 또 전체 당 대표 같은 경우에 이번 어떤 공천법이나 선거법에서 보면 사실은 전략에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누군가는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일부 의원들이 지금 불출마 선언을 하고 있죠. 더군다나 김도우 의원 같은 경우는 황 대표의 비서실장입니다. 예, 측근이었잖아요. 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런 어떤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만큼 예. 이제 본인 입장에서 보면 좀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공식적인 당 지도부 차원에서 뭔가 책임진 자세가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저쪽은 4+1이잖아요. 예. 이쪽은 하나지 않습니까? 예. 4+1과 하나가 대결하면 이거는 뭐 백전백패거든요. 예. 그러면 이쪽도 숫자를 늘려나가고 함께하는 사람들 늘려나가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예. 즉 그것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연대를 형성하는 것인데요. 예. 황교안 대표가 저는 아쉬운 게 이번 신년 기자회견 때 유승민 대표 전 대표를 유암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그랬어요. 하더라고요. 예.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유승민 전 대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은 황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범보수 야당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상대방을 좀 끌어올려면 뭔가 존중하고 어떤 배려하는 게 있어야 포용의 되는데 모습을 네,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이 지금 통합 논의가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모르겠습니다. 지금 안철수 대표가 이제 귀국한다 그러니까 예. 새로운 어떤 촉발점은 될지는 모르겠지만 보다 더 적극적인 좀 통합 논의 이것이 예.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저 돈 들여서 하는 장애 집회보다는 훨씬 더 당 지지율에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안팎으로 위기에 봉착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바깥으로는 뭐 보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책임론 문제가 좀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장애투쟁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내부적으로 보면은 지금 의원들 총선에 공천을 해야 되는데 어제 검찰이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이제 기소 대상자들을 공개를 했죠. 그런데 자꾸 이 제기되는 의문은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빠지고, 그러니까 같은 한 장소에 있었는데 같이 몸싸움을 했는데 누구는 기소가 되고 누구는 기소 유예 처분을 받고 누구는 약식 기소되고 이제 이 기준이 뭐냐?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검찰이 내세우고 있는 기준은 뭡니까? 네, 일단은 이 가장 당대표인 황교안 대표부터 살펴보면요. 이 황 대표의 닿습니다. 특수공무 집행 방해, 국회법 위반, 국회회의장 소동 혐의 이렇습니다. 예. 이게 혐의명으로 들으면, 죄명으로 들으면 좀 안 와닿으실 텐데요. 풀어서 설명을 하면 황 대표가 이 의원들과 공모해서 국회의원과 사무실과 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이 법안 접수를 방해했다. 그리고 또 국회 경위의 질서 유지, 이 업무를 방해를 했고요. 예. 또 회의 개최도 방해를 했다. 이런 이제 혐의들입니다. 그런데 이 황 대표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이 장인상을 당해서 빈소에 머물렀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충돌 당시에 없었던 거죠. 근데 한국당 의원들이 이번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았음에도 기소가 된 것을 두고 검찰 관계자는 이 진술보다는 어떤 영상에 중점을 뒀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이 등장하지 않은 황 대표는 그럼 왜 기소가 됐느냐 하면요. 이에 대해서 검찰 관계자는 한국당 의원들의 경우에는 이 가담한 상황의 개수, 이 현장에서 한 행동, 그리고 당내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 황 대표의 경우에는 이 충돌 상황을 지휘하거나 의사결정을 주도했다. 이런 판단인 건데요. 실제로 이 당시 황 대표는 이 조문 오지 말고 대여 투쟁에 집중해달라. 이런 당부도 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이 검찰 관계자는 책임 있는 분들이 중한 책임을 지는 게 맞다. 황 대표는 당시에 당대표로서 의사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는 없었지만 이제 지휘를 했다. 저 사태를 몸싸움 사태를 지휘했다. 이제 이런 뜻이군요. 당초에 황교안 대표가 검찰에 출두하면서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라고 검찰청사에 스스로 제발로 들어간 적이 있죠. 그러나 묵비권을 행사하고 나온 적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이번 기소가 정치적 기소다라고 어제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놨어요. 그렇죠? 이 검찰이 권력의 시녀, 그러니까 추미애 법무장관이 등장하자마자 이 정치적인 시녀 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글쎄요, 이 비판이 얼마만큼 합리적으로 다른 사람 귀에 들릴 것인지 어떻게 분석들 합니까? 일단 한국당은 지금 굉장히 우려가 큽니다.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정말
크게 갈 경우에는 의원직 상실까지 될 수도 있는 어떤 예. 혐의이기 때문에 일단 나의원 본인을 포함해서 나의원은 한국당 의원들 전부 무죄다. 이런 입장입니다. 본인이 예. 판사 출신이기도 하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이 가만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단 국회의장의 불법에 저항하는 행위였고 그래서 무죄라는 것이고 그리고 혐의 중 하나가 회의 방해거든요. 그런데 당시에는 회의가 열리지도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 방해라는 게 성립이 안 된다. 그런 주장입니다. 따라 사법적으로도 판단을 받는다고 해도 의원직이 상실될 정도의 어떤 판결을 받기는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예. 그러면서 이번 기소는 추미애 대표에게 검찰이 주는 선물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께서 이례적으로 추미애 장관을 신속하게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이라는 민명하에 지금 실질적으로 검찰을 정권이 심하게 장악하겠다 이런 의도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검찰이 일종의 눈치 보기로 빠르게 수사 결과를 내놓은 것 아닌가. 결국은 청와대의 의지를 담아서 네. 이렇게 저희를 무더기로 무리하게 기소한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추미애 장관의 간의 임명 때문에 부랴부랴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검찰이 추미애 장관에게 주는 선물이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을 대거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기소를 한 것이다. 이게 이제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생각이군요.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사실 저때 현장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소가 안 됐어요. 법사위원장이어서 검찰이 봐주게 한 거냐 이런 의혹이 있던데요. 그 여상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시 이제 최이배 의원 감금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에 이제 의원실에 있었는데 검찰이 이제 당시 현장 상황, 뭐 화면 분석 등을 통해서 예. 기소 여부를 판단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당시 여상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화면에 소파를 보이고 있는 옮겨서 이제 등지고 그렇습니다. 있는 인물이죠. 그렇습니다. 예. 소파를 옮겨서 출입문을 막는 모습이 방송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검찰 입장은 이 소파에 앉아 있다가 잠깐 일어나서 옮기는 일에 가담하기는 했는데 예. 이게 가담 정도가 낮았고 몸싸움하는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최이배인을 맡고 있는 모습도 선명해 보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여상규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회 법사위원장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도 이 외압 논란을 무릅쓰면서 검찰을 향해서 이 패스트트랙 수사가 부당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예.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런 발언들이 이 기소 여부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 검찰이 눈치 본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검찰은 뭐 예의도 부정을 합니다. 뭐 당시 발언을 우리는 외압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고 수사팀이 끊임없이 회의하고 내린 결정이다 이렇게 반박을 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뭐 이해가 됩니다만 민주당 의원들도 여러 명이 기소 대상이 되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이 검찰의 기소 문제를 놓고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가 높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관련해서 의원 5명이 기소가 됐는데요. 예. 이에 대해서 편향적이고 자기적인 조치라고 민주당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의원 5명 중에 이종걸, 박범계, 표창원, 김병욱 의원 이 4명은요. 이 공수처법을 주도한 사개특위 소속이라면서 공수처법 통과에 대한 보복성 기소가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인영 대변인은 검찰개혁에 앞장선 분들이 마치 콕 집은 듯 기소됐다며 보복성 기소라는 의심을 지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검찰 관계자는요. 사실 검찰이 범죄 사실을 구성할 때 이 범죄의 동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예. 이제 들어가는데요. 이 민주당에서는 이게 우리는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어떤 방어적인 차원이었다라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상을 관련해서 폭력 정도가 중하면 기소를 한 것이다. 이렇게 밝히면서도 예.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 진행 목적을 참작을 했다라고 실제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질서 유지권을 발동을 해서 해소를 해야지 자체적으로 아무리 방어적이라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해결하려던 그 판단이 옳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기계적 균형에서 이 여당 의원들까지 기소한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 두고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지금 이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검찰이 어제 전격적으로 이제 네. 발표를 했잖아요. 그 시점,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임명되기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이제 오늘 취임하기 바로 직전에 네. 내놓은 것도 석연치가 않고요. 그 시점도 그렇고. 숫자를 봤을 때 물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더 많긴 합니다만 민주당 의원들도 몇 명 껴놓음으로 그렇죠. 해서
뭔가 의도를 갖고 이렇게 판을 짠 건가 이런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꽤나 많은 것 같아요. 글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예. 이제 검찰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사실은 영상을 분석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예. 이게 2시간짜리 영화를 거의 수백 편 정도가 된다고 예. 합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국회 방송을 압수수색을 해서 거기에 영상들을 다 보고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 분석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4단계 정도로 나눠서 가담을. 그래서 이제 판가를 했다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검찰 입장에서 보면 지금 소환 조사를 못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행동으로서 딱 부러지게 어떤 증거가 있는 것 이걸 중심으로 이제 판단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뭐 의도가 다 지금 여야가 똑같지만 의도가 다 순수하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의도는 나중에 판사가 판단할 때 이제 감경 사유로는 할 수 있지만 예. 그러나 이거는 기소를 결정하는 데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일단 행동 자체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여당 의원들이 자기들이 이게 막으려고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행동이 일단 폭력의 행동에 예. 들어갔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나중에 뭐 판사가 판단하겠습니다만 저는 이 의원들 중에서 표창원 의원이 낸 입장에 저는 국회의원들 좀 본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일단은 본인들이 검찰에 기소한 만큼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아보겠다라고 예. 이제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의도를 따지기 전에 자신들이 행동한 거는 뭐 다 기록에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저는 법원에 판단에 맡기는 것이 법을 만드는 저는 예.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는 이분들에게 이번 총선 앞두고 공천을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황교안 그렇죠. 대표도 지금 지역구 출마 얘기가 나오잖아요. 줬다가 만약에 법원에서 500만 원 이상이 나올 경우에 그럼 의원직 상실이면 다시 재선거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럴 바에 아예 이렇게 패스트트랙 때문에 기소된 분들에 대해서는 아예 공천을 주지 않는 게 오히려 나은 거 아닌가.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있을 예.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그 어떤 이제 기소가 됐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또 당 입장에서 볼 때는 당의 어떤 당론에 따라서 행동한 거잖아요. 예.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럼 앞으로 예를 들어서 당에서 뭔가 하자고 했을 때 당에 따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폭력적인 건 안 해야죠.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예. 예를 들어서 그 어떤 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당론으로 했기 때문에 또 그것에 대해서 불이익을 준다고 그러면 보상을 해줘야 누가 되는데. 또 아무렇게 따르지 예. 않겠죠. 그러니까 아마 당에서 판단할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이게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이제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예. 이게 사실은 이제 피선거권이 제한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이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앞으로 이게 만약에 이제 500만 원 이상 받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쉽게 봐서 넘길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선진화법 만들 때부터 제가 이 문제를 예. 계속 지적해 왔는데 이게 어떤 국회의원들한테 이게 굉장히 족쇄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 왔는데 예. 사실 그게 현실화됐고 사실 이 법을 만든 분들은 지금의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주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 걸 보면 법이란 게 참 아이러니한 게 본인들이 만들고 본인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처벌당할 수술인데 지금의 선거법이나 공수법도 나중에 되면 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죠. 예. 사실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 말에 참 공감이 됩니다.